변호사님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가 개소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되셨다 그래서 저도 1년 된 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동안 좀 더 열심히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좀 아쉬움도 남고 아 벌써 1년 됐구나. 시간 참 빨리 간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 법률 자문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상담을 하고 그런 것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은 저나 제 친구들이나 이런 거 안 하면 욕도 먹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변호사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좀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고 다른 복지관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약간 좀 부유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분들을 좀 제가 도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던 차에 성남에 있는 분당 우리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지금 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분에게 복지관에서 좀 상담할 수 없냐라고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장애인 권리증진센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계기로 해서 여기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법률 자문 해오시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몇 가지 사건들이 기억이 남는데 그 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당하셨는데 처음에 교통사고를 내고도 당신 원래 아프지 않았냐 그러면서 20만 원인가 뭐 얼마를 보상금으로 주겠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서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합의를 해서 보상금을 받아준 예가 있고요. 좀 아쉬운 케이스는 약간 지적장애 있는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성폭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무혐의 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뒤집고 싶었는데 그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계기로 정말 장애인들한테 이제 도움이 절실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장애인과 상담을 하면서 장애인이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실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예방책 마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도 일을 하면서 굉장히 답답한 거를 많이 느꼈는데요. 정말 실질적으로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제일 필요한 분들이 장애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은 자기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을 못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변호사들이 옆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약자의 편에 서서 변호를 네.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약자의 편에 섰다 이러면 좀 부끄럽고요. 근데 제가 좀 상황이 되면 조금씩이라도 이제 어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억이 남는 사건들은 국선 변호 같은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우신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너무 생활고에 쩌드니까 강도를 하셨어요. 근데 강도를 하시다가 상대방한테 살짝 상해를 끼쳤는데 정말 이제 서투시니까 그러고 그냥 잡히셨어요. 그래도 강도 상해죄가 되거든요. 그렇게만 돼도 이제 시도만 하다가 그냥 상대방한테 생체계를 내고 잡혀버려도 강도 상해가 됩니다. 그러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고 그러면 장량 강경을 해도 3년 6월밖에 안 돼요. 무조건 실형이 나옵니다. 그러면. 근데 애기 한 명이 있었는데 애기는 그냥 어디 보호소에다 보내고 이분은 구속되고 이런 케이스였거든요. 저희 실무적으로는 도저히 못 뺍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강도죄하고 상해죄하고 나눠야 된다 이렇게 우겼어요. 재판에서. 근데 판사님이 이렇게 듣더니 알았다고 그러시더니 진짜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검사님은 항소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빼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저는 제일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의 재량도 굉장히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변호사들끼리 얘기하면요 막 뒤집어집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정말 불쌍하니까 저도 이제 아이디어를 냈고 판사님도
그렇게 그냥 해주시더라고요. 원래 안 되거든요. 이거 누가 알면 뭐 문제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선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법무법인 금성에서 일하고 계시는데요. 네. 금성에 대해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네. 그 전담 맡고 계신 업무는 어떤 게 있습니까? 설립된 지는 3년이 좀 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서초동 쪽에서 정말 이렇게 서로 관심 있게 이렇게 지켜보던 변호사들끼리 이제 하자라고 해서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업무 영역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분야들을 개척을 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법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이 계속 발전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변호사님들께서 각자의 그 분야가 있겠지만 특히 변호사님께서 맡고 계신 네. 분야는 무엇인가요? 네, 저도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기는 하는데요. 저희 법인에서 주로 이제 부동산이나 행정사건 그리고 기획소송들을 제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이 150만 명을 돌파했어요. 네. 이에 관련해서 출입국 업무도 비중이 높은데 법무법인 금성 외국인 센터에서는 이와 관련해 어떻게 상담하고 있습니까? 국내에 체류하시다가 주로 문제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 내에서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주로 업무들을 처리를 해드리고 있고, 한국에 계시는 외국인 분들, 그러니까 한국 거주 외국인 분들이 사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어디서 도움받으실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저희 법인에 오셔서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고, 그래서 저희 법인에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중국어라든지 아니면 다 기타 외국어들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을 상담을 하는데 같이 이제 업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뭐 상담하시는 분하고 중국어 상담하시는 네. 통번역사 네, 분들이 네.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등록이나 영주권 귀화 등은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법으로 태도를 정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그 나라에 이제 장기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나 일정한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나라의 어떤 질서들이 확립이 되는 거고요. 또 그런 것들을 이제 탈법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예외적인 것들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많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문화 가정을 변호하신 적도 있으세요? 제가 사실 다문화 가정을 변호한 적은 없었고요. 제 친구가 다문화 가정을 꾸렸어요. 네, 그래서 많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서 그럼 어떤 점이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변호사님께 생각하시는 어떤 게 장점은 제 친구 이제 남자인데 부인이 예쁘더라고요. 그게 장점이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아내분이 외국에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외로워하시고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 친구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고 싶다고 많이 가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 요즘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네. 무료로 자문을 구하고 소송을 진행해주는 곳이 있는데 소송 비용이 낮은 것은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 만족감이나 신뢰감이 좀 낮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그 변호사님께서는 변호인의 사정에 따라서 소송 비용을 절감해 주신 적도 있으신가요? 그런 경우는 많죠, 사실.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받는 수임료가 있는데 당사자의 사정이 좀 여유가 없으시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배려를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많이 조절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너무 시민들이 네. 좀 어려워하고 있다고 네, 할까요? 네, 접근하는 부분이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좀 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변호사들이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일반인들이 변호사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변호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변호사를 찾아갈 때 주변에 소개를 받아서 찾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은 좋은 분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 법인에 오시는 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좀 친절하고 그분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릴 때 한 번쯤은요, 그 자신의 꿈이 선생님, 네. 판사, 검사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변호사님께서도 꿈이 이루어지셨나요? 아, 그렇죠. 지난주 주말에 고등부 수련회를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우리 고등부 애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별로 공부를 열심히 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냥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런 상태였는데 근데 제가 고3 때 여름에 수련회를 가서 제가 많이 이제 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회개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회개하고 그때 이제 그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너희들이 꿈이 뭐냐, 그거를 가져라. 그래서 그 전까지 제가 꿈이 없었는데 그러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떤 직업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생각을 하고 그럼 그런 직업이 뭐가 있을까 그랬다. 그럼 변호사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변호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공부해서 대학교 가고 이제 사법시험 되고 그랬습니다. 네. 굉장히 대단하신데요. 그럼 경희대학교를 가시고 나서 네. 사법시험에 합격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합격하신 건가요? 시험은 한 번 떨어졌었고요. 네, 빨리는 됐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냥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린 게 제가 그렇게 뭐 어떤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대학교 때도 저를 많이 키워주시고 양육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를 많이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의 도움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다 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되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시험에도 합격을 못했을 거고 지금도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공부를 하시면서 힘들 때 헤쳐나가셨던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많은 감격을 하고요. 말씀을 보면서 감격하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그러거든요. 제 나이 때 되는 남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디 가서 펑펑 운 적이 있냐고. 근데 저는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의 어떤 강의를 들었을 때, 저 정도 나이 되는 사람이 막 속에서부터 이렇게 막 힘이 다시 올라오고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 저는 뭐 기도하거나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을, 그 파워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고3 때 그렇게 제가 완전히 좀 변화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성령의 체험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뭐 신비적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정말 변화되는 경험을 많이 했고 지금도 수시로 그렇습니다. 이 일들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이게 계속 회복되지 않으면 이 스트레스에 많이 눌려버립니다. 근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들로 기인합니다. 네. 그럼 특별히 힘이 되는 말씀 구절이 있으세요? 대학교 때 동안교회를 다녔고요. 김동욱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배웠습니다. 지금은 높은 뜻 숭의교회라는 걸 하시면서 탈북자들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분 설교를 요즘 맨날 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제가 그냥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신뢰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을 주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늘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잘은 안 되는데 요즘에 계속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금성에 오시기 전에요. 또 어디에 근무하셨고요. 네. 또 그 외에 탈북자들을 위해서 네. 변호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처음에는 제가 고용 변호사로 펌에서 고용 변호사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 사무실을 개업한 다음에 계속 있다가 법무의 금성을 같이 차리게 된 거고요. 탈북자는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원이라든지 그런데 계속 가끔 상담을 갔었고요. 지인들이라든지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아주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자문위원들이 여러 분 있어서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또 지인이 그쪽 관련돼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럼 같이 상담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을 대할 때 그 변호사님의 그 철칙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의뢰인들은 법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변호사가 하라는 대로 끌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뭐 안 되는 소송도 하자라고만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저는 의뢰인 입장에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갖고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도 많이 하고요. 제가 쉽게 얘기해서 1심을 하고 2심, 3심을 계속하면 제가 계속 수임을 받을 수 있지만 1심에서 빨리 끝내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뢰인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많이 하고 가급적이면 분쟁을 빨리 끝내드리려고 합니다. 분쟁은 오래 끌면 끌수록 안 좋습니다. 예, 이게 재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소송 절차에 들어갔을 때 가급적이면 뭐 2심, 3심까지 가는 것보다는 1심에서 조정을 해서 서로 양보해서 끝내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상대방도 네, 뭐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면 네. 같이 만나서 조율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이길 것 같으면 조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소송 내에서는 상대방한테 굉장히 위압감을 줘야 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쪽에서는 조금 양보를 해서 조정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대방 변호사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조정이 되는 경우 많습니다. 후배인 꿈나무들에게 공부의 노하우를 한마디 좀 전수해 주신다면? 제가 고3 때 내가 변해서 그 다음에 공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내 꿈이 생기고 그러면 스스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어떤 공부 방법론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내가 주도해서 학습하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제 노하우만 얘기를 하면 책을 여러 권 보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한 권에 뭐 서브할 수 있는 거 하나 정도, 한 권에서 2권, 뭐 이렇게 해서 그것 자체를 잘 숙지하는 게 중요하지.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책 봤다, 저 책 봤다 그러거든요. 네. 한 권을 끝까지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 어린 시절 얘기 잠깐 해주실래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좀 상황이 안 좋아지셔서 제가 성남에서 살았는데 제가 가끔 저 살던 동네에 가보거든요. 그러면 저희 동네가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었는데 그 동네에서 저희 집이 제일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뭐 가난하다고 뭐 이렇게 그렇게 별로 그거에 주눅들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객관적으로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나 많이 좀 어렵게 공부를 한 거는 사실이고요. 저도 그렇게 뭐 넉넉하게 공부를 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저는 학원이나 사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전 결혼하고 남들은 받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냈고요. 지금은 그냥 분당에서 여유 있게 잘 살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거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가난하게 되더라도 전혀 불편을 못 느끼거든요. 저는 정말 그냥 이렇게 작게 방 안에서 살아도 전혀 불편을 못 느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도 이해를 하고 아주 부자들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의 포부와 계획에 대해 좀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 사실 가장 하고 싶은 거는 꿈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이제 부동산하고 행정 업무를 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국내에서 해외로 많이 넘어갑니다. 지금은. 그래서 해외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로 이제 저개발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같이 펀딩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을 이렇게 펀딩을 해서 같이 지역에 어떤 후원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제 꿈이고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이렇게 돈이 많으시니까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소비 쪽에 많이 쓰시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잘 꼬셔서 예, 펀딩을 같이 하자. 그래서 좋은 얘기 같이 하자. 이렇게 근데 그런 거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실제로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 게 꿈입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복지신문 독자분께 네. 카메라 보시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요즘에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누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잘 지나갈 거라고 믿고 있고요. 힘내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버티시면 좋은 날이 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나 복지관 그리고 장애인 권리증진센터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바쁘신데 지금까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